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국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자면 참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일본 방문을 했습니다. 네. 동경 정말 뜨거웠고요. 이곳에 이제 촛불 행동 국회의원들하고 저도 거기 속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당의 후쿠시마 대책위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고 또 농해수위 의원님들하고 특히 이제 어민 대표들과 함께 방문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동경의 시민들 특히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총리 관저 앞에서 이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를 촉구하는 네. 그런 시위를 일본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차츰 네.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본방을 보자에서도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현재 핵 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을 구성을 했고 의원님께서 소속이 되어 계시잖아요.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어떤 곳들 구체적으로 보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 방문하는 목적을 일본 시민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총리 관저 앞에서 평화포럼이라고 하는 단체들과 함께 해양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고요. 네. 이 과정에 일본의 여러 언론이 취재를 해왔고 특히나 이제 해외 언론들의 특파원들이 취재를 많이 해가서 네. 이러한 것들이 평소에는 일본 시민들이 접하지 못한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여론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특히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국제연대의 의미를 더욱 다지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줄 정치인이라든가 또 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혹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일본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입헌민주당 의원들과 삼인당 네. 의원들을 만났고요. 예. 특히나 이제 알리백을 추진하는 그런 의원 모임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또 사요나라 원전 그러니까 원자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아, 네. 그리고 원자력 시민위원회라고 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 전문가 네. 또 원자력과 관련된 과학자들을 일본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네. 단순히 이렇게 기존 정치인처럼 쭉 시찰하고 온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주고 오고 전달하고 온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이 한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입헌민주당의 의원 중에 참 특기할 만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 후쿠시마 원전이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의 환경청 부장관을 했던 분이 입헌민주당 현재 간사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 네. 또 소아과 전문의 한 분이 입헌민주당 의원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와 관련된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그리고 피해를 절실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저희가 더 피부에 와닿게 해양 오염수 방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좀 알았고 네. 이런 것들이 일본 언론에서도 참 제대로 잘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네. 국제 시민들의 관심을 좀 촉구하고 네. 특히나 태평양 연안 도시 연안 국가들의 정치인들도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운동을 좀 해나가자 하는 그런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이죠. 네. 네.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그 심각성을 더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한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가까우니까 영향이 크지만 사실은 일본 자체도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일본 현지인들의 입장 말고 피부로 직접 느꼈던 일본 현지인 분들의 어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의
반응은 되게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네.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네.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기술자나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네. 또 특히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심각한 위협을 과거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원폭 피해로 원폭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셨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절절하게 해주셨고 대안이 없다면은 뭐 이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대안들이 있는데 네. 이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점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러한 점들을 우리 언론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IAEA에서 이제 종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IAEA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한 가지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를 믿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일본의 시민과 과학자들은 특히나 이제 이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IAEA의 보고서를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IAEA 자체 기관이라는 곳이 원래 원전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단체고요. 네네네. 특히나 일본을 비롯한 핵 발전을 하는 나라들이 이 회원국으로 돼 있어서 결국은 IAEA의 이해관계와 일본 정부 이해관계 함께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보고서에서는 해양 생태계 오염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미래 세대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생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반쪽짜리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관계자가 반대하는 그러니까 관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방류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었고요. 특히나 방사능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익이 손해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가장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네. 이것을 IAEA나 도쿄전력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원님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해양 오염에 의한 수은 중독의 폐해 그러니까 이따이병과 같은 중금속 오염이 결국은 해양 생태계에 희석됐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미칠 때는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나타날 수 네네.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어쨌든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 같거든요. 지난달 민주당에서는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환경 복원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어민분들 피해 지원이라든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러한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된 나중에 특히나 우리 이제 어업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윤재갑 의원을 중심으로 대표 발의된 그러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특히나 수산업자들의 그런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미래 세대에 대한 또 건강 문제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촘촘한 모니터링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중요한 역할들을 좀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수산물에 대한 이렇게 이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벌써부터 네.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강력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민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의원님께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입법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 혹한이나 너무 더워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생활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관련돼서 이제 노인법과 이 국민기초생활지원법과 관련해 가지고 주거 관련해서 다양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 플러스 관리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한 것이죠. 네. 네, 아까 나주에서도 지금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던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좀 더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열심히 달려왔는데 벌써 이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민생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고달파고 계십니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숙제 그리고 우리 광산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참 큰데요. 특히나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요. 특히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문제, 또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광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본방사수하는 사수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기후이기 때문에 많이 고달파하고 계시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 함께 한마음이 돼서 극복해 갔으면 합니다. 특히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더 없으시도록 주의를 잘 살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일본을 항의 방문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는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까지 청취하고 오신 이용빈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